네, 더 많은 주식 투자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 카카오톡 채널 활용이 가능합니다. 필살기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내용 확인이 가능하시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주 주요 투자 뉴스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앞서서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곧 아닐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협상이 일단 미뤄졌죠. 그러면서 또 불확실성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먼저 김영구 대표님께 좀 분석 들어볼까요? 네, 제가 2주 전에 출연할 때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바로 못 가고 좀 시간을 끌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네.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요번에 어제 24일 그 흐름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8천억 원을 매수했어요. 근데 주가 지수는 그렇게 별로 신통치 못했어요. 네. 그 얘기는 결국 지수는 강하긴 강한데 또 떨어지면은 밑꼬리도 달고 흐름도 강하긴 강한데 맷집 좋은 장세인 건 아는데 더 상승은 잘 못하는 이런 매물에 갇혀져 있는 그런 박스권 장세라는 점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면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그 노란 박스권대의 그 A라는 그 저항 라인대에서 네네. 결국 돌파를 못하고 거기서 시간을 끄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어떤 재료를 갖다 넣어도 쉽게 돌파를 못하는 상황이 연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보면은 유동성 장세인 건 맞아요. 돈이 들어와서 돈이 굴러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장세는 맞는데 네. 저항에 갇혀서 이 노란 선을 돌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거고 이런 상세에 맞는 전략을 또 구사해야 되는 게 지금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어떤 대응법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발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허인남 대표님께도 여쭤볼게. 이제 뭐 실적 시즌도 진행되고 있고요. 뭐 그런 결과치나 예상치에 따라서 업종과 종목별의 등락도 많이 좀 바뀌고 있는 차별화되는 양상입니다. 어떨까요? 지금 시장 분위기에 대한 평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앞서 이제 김영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스피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그 타점이 이제 21년에 이제 글로벌 유동성 잔치로 이제 형성했었던 그 타점입니다. 또 최근 또 이재명 새 정부 출범 후에 단기 랠리에 대한 또 차익 실현 플러스 또 숨고르기 국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또 추가 상승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은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한 10거래일에서 12거래일 정도 좀 코스피가 좀 지지부진하지만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이제 오전에 좀 밀리더라도 항상 그 장 막판에는 이제 추세를 관리하면서 좀 기술적으로는 밑꼬리를 형성하면서 이제 그 지지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이제 상승장에서의 이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따라서 네. 뭐 FOMC 결과라든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좀 기다리면서 오히려 좀 주도주들은 쉬어갈 때 다시 한번 비중을 확대하는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참 어려운 장이다라고 느끼실 법한 게 지수 그냥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참 좋아요. 긍정적이고 뭐 앞으로의 기대치도 어느 정도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밝은데 문제는 내 수익 계좌의 현실을 본다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암울하다라고 느끼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코스피가 18%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수익률을 정말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누리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거든요. 김진 대표님. 예, 맞습니다. 지주사, 그리고 증권주, 그리고 AI 반도체주, 원전주, 오늘 스테이블 코인주까지 주도주가 빠르게 바뀌는 이른바 빠른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소외를 보고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타이밍 잡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을 잘못 잡고 뒤늦게 쫓아가다가 이렇게 물리는 경우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개미처럼 그 쫓아서 따라 움직이는 그런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거미, 고수회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미처럼 길목을 지키는 그런 투자를 해주시는 거를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한 예로요. 6월 이후에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 중에 그 SK 하이닉스가 있는데요. 동기간에 무려 40% 이상 급등을 했고요.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 필살기 방송을 통해서 강조해드린 배터리주들, LG 엔솔 같은 경우는 뭐 27%, 포스코홀딩스나 30% 이상,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26% 이상 이렇게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수급이 포착된 그런 종목들 천천히 매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방송들 잘 보시고요.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이렇게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내가 직접 매매를 해야 할 때는 이 판단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승하는 쪽으로 따라가야 되나 많은 그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 이동호 대표님께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더 유리하다 보세요? 시장은 뭐 갇혔다는 얘기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합니다만 네. 전체적인 그 안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먹을거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약간 뭐 순환매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도 지속해서 상승을 거두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호실적을 동반한 종목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뭐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부익부 장세를 5월 달부터 계속 강조를 해드렸지만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를 나타내는 ADR 수치가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상은 전체적으로 시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엔 좀 어려운 상태로 지금 지속되고 있는 형태인데 이게 가는 종목들만 가고 그러니까 밑에서 있는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지 않거나 내려오는 형태가 되니까 시장은 갇히게 되고 그 부익부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건데요. 네. 특히나 국내외 실적 발표 시즌까지 겹쳐 있는 상태고 연기금이 이제 국내 주식 포트 비중이 어느 정도 찼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만의 유동성으로는 여기서 이제 확실한 모멘텀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여기서 이제 그 전력 설비, 그럼 조선,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한 호실적이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지금 강세를 좀 보여주는 반면에 다른 이제 뭐 원전주나 그때 AI나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지주사나 이런 쪽들은 기대감이 있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호실적을 갖고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만으로 오르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글로벌 관련 기업 중에서도 이제 캐터필러나 뭐 히타치 이런 종목들이 돌파를 했고 국내 쪽에서는 이제 HD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 등이 현중 최고가 행진을 좀 보이면서 당분간은 상승은 국한된 업종들, 그러니까 이미 상승 기류에 올라타서 그런 업종들이나 호실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업종 쪽에서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 4,000선을 이야기하는 또 분석이 나왔습니다. 노무라 증권 쪽에서 제기가 됐죠. 자, 4,000이 정말 눈에 보일까 궁금해지는데 사실 걱정되는 부분들은 뭐 이미 뭐 정책 모멘텀이나 증시 부양책 기대감 등은 약발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영구 대표님, 다음 랠리에 대한 전망치는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네, 노무라 증권이 얘기한 코스피 4,000은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가능성이 예. 있다. 근데 문제는 네. 지금이 아니고 한참 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4,000포인트 간다고 막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수익이 잘 안 나는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왜 매수해놓고 수익이 안 난다, 왜 그러지? 그러지 마시고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박스권 라인에서 계속 움직이고 가는 종목만 가고 못 가는 종목은 계속 침체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급한 마음 먹을 필요 없고요.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골라내서 가는 게 중요하겠고요. 실적 시즌에 또 이렇게 주조하는 정책에 여러 가지 시동을 걸고 있는 내용들을 딱 보면 결국 우리나라 흐름들도 반기업 정책을 조금 커버하고 나면 악재들을 좀 해소하고 나면 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지금 지주사들 흐름 보면은 그렇게 잘 못 움직이는 게 그런 이유들이거든요. 예. 네. 다 이유가 있어서 못 움직이는 거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뭐 4,000포인트 혹은 그 근처까지 상승이 나오더라도 바로 그냥 직행할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분은 사실 많지 않으실 거예요. 가더라도 뭐 단계적인 그런 흐름이 있지 않을까 싶어지는데 김재인 대표님께서는 어떠세요? 뭐 지금 관세 리스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나온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상보다 사실 좀 긴 허니문 랠리가 이어졌죠. 단기간에 3,200포인트까지 뭐 쉼없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쉬어갈 만한 그런 시점에서 또 이제 관세 리스크까지 부각되면서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긍정적인 시각 유지합니다. 네. 예, 먼저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 상법 개정이 됐고 또 현재 그 법안 발의가 계속되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지
또 논의가 또 진행 중인 그 집중 투표제와 배당 소득 분리과세 등 이러한 그 정부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입법 의지가 매우 강력해 보이고요. 두 번째로 적극적인 그 재정 정책의 의지가 또 보이고요. 그와 함께 또 증시 부양책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관세입니다. 이 관세 협상이라는 이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허들만 잘 넘어간다면 저 역시 올해 당장은 아니고요. 내년에는 이 노무라가 얘기한 그 4,000포인트 돌파라는 증시의 그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뭐 진동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4천까지도 지금 뭐 벌써 두 분의 전문가께서 의견을 주십니다.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정안 발표가 임박을 했습니다. 지금 뭐 증시에 노이즈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좀 잠깐 짚어보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가 있고요. 증권거래세 인상 이런 재료도 있습니다. 자,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 먼저 이동유 대표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일단 뭐 증권거래세 인상은 뭐 크게 투자자들한테 아마 부담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 거래세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걸 이제 매매를 하던 것들을 줄이진 않기 때문에 크게 충격으로 다가오진 않을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 양도세 완화 원위치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마다 계속 되풀이됐던 이 대주주의 물량, 차익 실현 물량들이 다시 원위치가 된다라면 좀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고요. 아무래도 다른 부분들로 봐도 배당 분리과세나 뭐 이전 상품화 통과도 중요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원위치 시킨다는 건 결국 이제 줬다 뺏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이제 분리과세나 이런 것들은 처음 시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그 상법 개정안 이후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원위치한다는 건 줬다 뺏는 개념이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선행되었던 세법과 뭐 상법 개정이 원위치가 된다면 아마 증시의 중장기 투자 여력 자체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고 연말로 가면서 그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치고 빠지는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4천, 5천까지 가는데 상승하는데 이제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자, 일본과는 빠르게 지금 합의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또 사뭇 상황이 달라져 있는 상태죠. 김재인 대표님은 관세 이슈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대비책을 좀 세우는 게 좋을까요? 참 어려운 좀 국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네. 갑자기 이제 2플러스 통상 협의가 연기가 됐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좀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베센트 장관이 28일과 29일 그러니까 중국과의 그 협상을 위해서 스웨덴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현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와의 그 관세 협상 시한이 8월 1일인데 네. 우리나라의 그 협상이 추가적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사실 좀 의문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베센트 장관의 그 이전에 발언한 대로 추가 협상 기한이 9월 1일로 한 번 더 연장이 된다면 현재로서는 최선일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예고된 25%의 그 관세가 부과되면서 추가 협상이 부과된 채로 이제 진행이 된다면 네네. 우리 증시는 물론이고요,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도 단기적으로는 좀 충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협상 기한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그 대미 투자 규모라든지 그리고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쌀이라든지 소고기, 이 농축산물 시장의 그 개방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 미국이 이 부분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의 희생이 없이는 일본과 같은 수준의 관세율로 합의 보기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최종 합의 전까지는 계속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뭐 확인할 이벤트도 또 몇 가지가 있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8일부터 29일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회담부터 FOMC까지 또 회의가 있어서요. 김영구 대표님은 어떤 전략이 다음 주 필요하다 보시는지 또 전략 세워주시죠. 예, 지금 뭐 미중 회담은 제가 볼 때는 뭐 알맹이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답을 당장 도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여요. 네. 예, 화합보다는 좀 국익을 위한 싸움이다 보니까 좀 더 늘어지고 길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큰 기대감이 없고요. 그다음에 FOMC 회의도 별 일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내용 자체가 뭐 크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없는 것 같고 결국은 우리는 그냥 박스권 내에서 그냥 순환 상세에 맞는
섹터들을 골라서 매매하는 방법밖에 없는 그런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적 시즌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실적 관련해선 체크 포인트를 어디서 찾아볼까요? 네, 우선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코스피의 그 타점이 이제 정고점 수준이다 보니까 이제 추가 상승 동력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 추가 상승 동력을 찾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요 기업들의 이제 실적, 즉 말 그대로 이익 모멘텀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SK 하이닉스와 이제 현대차 등 좀 실적 호조를 보였는데 하나씩 통과 중이고 또 반대로 또 미 증시에서도 주요 기술주 중심으로 좀 양호한 실적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다음 주까지 이런 실적 확인을 통해서 좀 이익 모멘텀을 확보하고 또 추가적으로는 또 주주 환원 모멘텀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 계속 그 코스피 기준 정고점에 좀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그 탄력성을 좀 더 키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황 분석과 다음 주에 대한 전망까지 나눠봤습니다. 네 분의 의견은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주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 추가적으로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널 필살기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정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